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9월에는 북한에도 정부가 세워지죠. 이 광복의 기쁨은 함께했지만 우리 민족은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서 분열된 것입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말이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며 이 남한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6.25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도 알고 싶으시죠? 따라가세요, 이 사람. 맛있는 귤 먹어야지. 내가 원래 한 몸인데 내가 이렇게 갈라 먹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통째로 먹어줘야지. 가르지 말고 통째로. 모스크바? 거의 추운 나라잖아. 추운 나라면 배가 든든해야 덜 춥지. 내 준비해서. 그럼 출발. 와우. 스탈린 동지,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남한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니 동의해 주세요. 좋소. 전쟁은 기습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시오. 우리가 무기는 대주겠소. 아이고 이런. 이게 무슨 소리야? 같은 민족끼리 뭐? 아니 남한을 공산화시켜? 아이고 전쟁이라니. 미국이 남한을 돕는다면 우리도 북한을 돕겠소. 소련과 중국이 도와준다니 이제 남조선을 공산주의로 만들겠어. 이런 이거 보시오. 전쟁이라니. 아이고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전쟁만은 안 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광복 직전 이미 소련군은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남한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이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지요. 그런데 이 북한의 김일성은 말이죠.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의 야망을 부채질한 사건이 생깁니다.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한 것이죠. 자, 이 초록색 선이 미국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초록색 선 안쪽에 일본과 필리핀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는 한국과 타이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만약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를 공격한다면 초록색 선 안쪽의 나라들까지만 도와주겠다, 방위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선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발표했다 해서 애치슨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애치슨 라인을 김일성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치슨 라인 바깥에 있는 남한을 자신이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절대 방어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게 이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고 이 남한을 칠 계획을 합니다. 소련과 미국의 이 냉전이 한반도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김일성의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이 남한의 이 지리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미국이 6.25 전쟁이 터지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평온하게 잠든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서 남쪽으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채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에 있었던 소규모 전투라고 생각했고 라디오에서도 국군이 승리하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예상보다 강했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던 미국은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한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유엔 역시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전쟁에 참가하기로 하죠. 참전을 결정한 미국은 일본에 있던 미군을 한국에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맞서게 되었죠. 하지만 북한군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북한군에게 패배한 미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었죠. 한국에 남은 곳은 이제 낙동강 밑에 경상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남한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유엔군과 국군은 전열을 정비해서 낙동강에 방어선을 만들어 북한군과 맞섭니다. 그리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총사령관인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계획합니다. 생각보다 전세가 많이 불리하군. 바로 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군의 피해가 클 것이오. 적군의 허를 찔러봅시다. 서해안을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해봅시다. 이른바 인천 상륙작전. 맥아더 장군의 예상대로 북한군은 예상치 못한 작전에 당황했고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유엔군은 대구, 대전, 수원을 잇따라 되찾았고 인천에 상륙했던 미군과 우리 국군은 수도 서울을 되찾기 위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됐죠. 서울을 빼앗긴 지 석 달 만에 서울에는 태극기와 유엔기가 함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가지요. 드디어 10월 1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통과했습니다. 38도선을 통과해서 계속 북쪽으로 갔는데요. 이 북한군은 이때 변변한 반격도 못 해보고 달아났다고 하죠. 이 김일성도 계속 달아나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군이 이 북한군을 도와주면서 전세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중국군은 이 사람의 수가 마치 바다를 이룰 만큼 많이 투입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른바 인해 전술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12월 말에 흥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후퇴하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이를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같은 해 3월 서울을 다시 되찾았지만 이후 남한과 북한은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요. 더 이상 밀고 올라가지도 또 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인 1951년 6월에 이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7월에
휴전 회담이 시작되죠. 이 휴전입니다. 이 전쟁을 잠시 쉰다는 거죠. 이 종전,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고는 다른 말이죠. 전쟁은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휴전 협정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6.25 전쟁 직전에는 여기 38도선을 경계로 개성은 남한 땅, 철원은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끝에 휴전 협정 이후에는 개성은 북한 땅, 철원은 남한 땅이 되죠.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38도선 대신 이렇게 새로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휴전 협정의 체결로 6.25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1953년 10월 이 미국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맺게 되지요. 주한미군, 즉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바로 이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이 젊은 군인들을 기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나지? 기억나지? 우리 이 국군이 말이야, 이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이 북쪽으로 막 올라가서 10월 1일에 38도선을 넘어갔어. 자, 이 10월 1일, 이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이거지. 우리가 이 국군의 날로 그때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념할 수 있어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말이야, 이 6.25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기고 이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를 하게 되었지. 하지만은 이렇게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우리는 서울을 달아냈고 이제 쭉 올라가서 압록강 유역까지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중국군이 그냥 개입을 한 것이지 우리는 다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38도선 요 근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마구마구 벌어진 거야. 결국에는 이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제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에휴, 이 3년간의 큰 전쟁으로 말이야, 이 남북한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이 6.25 전쟁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이고 이거, 응? 아이고 여기 사람들이 많구만. 근데 어디서들 오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피란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부산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거지? 부산. 학생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하고.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학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위급하니 나라를 지켜야죠. 맞아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려고 저희들도 전쟁에 참여하려고요. 그렇구나. 이 어린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전쟁에 나선 거예요? 이 또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만. 임시로 이 천막으로 만든 학교네. 하하, 기특하다, 기특해.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생활력하고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 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말이지, 임시 수도인 이 부산에서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다니까.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곳곳을 지켜온 수많은 문화재도 폭격에 맞아 부서지거나 불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상원사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절을 불태워라! 적의 소굴이 될 수 있다! 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군인들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이 법당을 불태우겠다면 나도 같이 태우시오. 스님, 어서 비키십시오. 이 절을 태워야만 합니다. 아니 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소. 스님은 군인들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지? 스님이 이렇게 완강하시니 어쩔 수 없지. 문짝만 떼어서 태우는 신용만 하자. 상원사를 홀로 지킨 이 늙은 스님은 방한암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문화유산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랍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희생되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남북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인구가 죽거나 다쳤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고 또 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으며 피난길에서 헤어지거나 휴전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 가족의 아픔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장, 발전소, 산업시설과 농업, 교통시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6.25 전쟁으로 인해 같은 민족 사이에 적대 감정과 불신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분단이 굳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6.25 전쟁은 큰 상처를 남겼어요. 아이고 아프라. 이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고요. 이산 가족이 생겼고 전쟁 고아도 많이 생겼지. 이 막대한 민명 피해, 재산 피해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금까지도 말이야 이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게 아이고 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야 휴전. 이 그냥 전쟁을 쉬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통일은 언제나 되려나.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 이제 전쟁의 상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 국민들은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게 되지요. 이 시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죠. 38도선을 통과해서 계속 북쪽으로 갔는데요. 이 북한군은 이때 변변한 반격도 못 해보고 달아났다고 하죠. 이 김일성도 계속 달아나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군이 이 북한군을 도와주면서 전세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중국군은 이 사람의 수가 마치 바다를 이룰 만큼 많이 투입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른바 인해 전술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12월 말에 흥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후퇴하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이를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같은 해 3월 서울을 다시 되찾았지만 이후 남한과 북한은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요. 더 이상 밀고 올라가지도 또 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인 1951년 6월에 이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7월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죠. 이 휴전입니다. 이 전쟁을 잠시 쉰다는 거죠. 이 종전,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고는 다른 말이죠. 전쟁은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휴전협정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6.25 전쟁 직전에는 여기 38도선을 경계로 개성은 남한 땅, 철원은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끝에 휴전협정 이후에는 개성은 북한 땅, 철원은 남한 땅이 되죠.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38도선 대신 이렇게 새로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의 체결로 6.25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1953년 10월 이 미국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는 없어. 스님은 군인들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지? 스님이 이렇게 완강하시니 어쩔 수 없지. 문짝만 떼어서 태우는 신용만 하자. 상원사를 홀로 지킨 이 늙은 스님은 방하남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문화유산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랍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희생되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남북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인구가 죽거나 다쳤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고 또 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으며 피난길에서 헤어지거나 휴전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 가족의 아픔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장, 발전소, 산업시설과 농업, 교통시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6.25 전쟁으로 인해 같은 민족 사이에 적대 감정과 불신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분단이 굳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6.25 전쟁은 큰 상처를 남겼어요. 아이고 아파라. 이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고요. 이산 가족이 생겼고 전쟁 고아도 많이 생겼지. 이 막대한 민명 피해, 재산 피해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금까지도 말이야. 이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게 아이고. 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야. 휴전. 그냥 전쟁을 쉬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통일은 언제나 되려나.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 이제 전쟁의 상처를 없애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이 6.25 전쟁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이고, 이거, 응? 아이고, 여기 사람들이 많구만. 근데 어디서들 오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피란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부산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거지? 부산, 응. 학생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하고.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학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위급하니 나라를 지켜야죠. 맞아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려고 저희들도 전쟁에 참여하려고요. 그렇구나. 이 어린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전쟁에 나선 거예요. 이 또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만. 임시로 이 천막으로 만든 학교네. 하하, 기특하다, 기특해.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생활력하고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 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말이지, 임시 수도인 이 부산에서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다니까.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곳곳을 지켜온 수많은 문화재도 폭격에 맞아 부서지거나 불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상원사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절을 불태워라! 적의 소굴이 될 수 있다! 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군인들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이 법당을 불태우겠다면 나도 같이 태우시오. 스님, 어서 비키십시오. 이 절을 태워야만 합니다. 아니 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소. 스님은 군인들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지? 스님이 이렇게 완강하시니 어쩔 수 없지. 문짝만 떼어서 태우는 신용만 하자. 상원사를 홀로 지킨 이 늙은 스님은 방하남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문화유산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랍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예상대로 북한군은 예상치 못한 작전에 당황했고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유엔군은 대구, 대전, 수원을 잇따라 되찾았고 인천에 상륙했던 미군과 우리 국군은 수도 서울을 되찾기 위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됐죠. 서울을 빼앗긴 지 석 달 만에 서울에는 태극기와 유엔기가 함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가지요. 드디어 10월 1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통과했습니다. 38도선을 통과해서 계속 북쪽으로 갔는데요. 이 북한군은 이때 변변한 반격도 못 해보고 달아났다고 하죠. 이 김일성도 계속 달아나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군이 이 북한군을 도와주면서 전세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중국군은 이 사람의 수가 마치 바다를 이룰 만큼 많이 투입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른바 인해 전술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12월 말에 흥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후퇴하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이를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같은 해 3월 서울을 다시 되찾았지만 이후 남한과 북한은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요. 더 이상 밀고 올라가지도 또 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인 1951년 6월에 이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7월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죠. 이 휴전입니다. 이 전쟁을 잠시 쉰다는 거죠. 이 종전,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고는 다른 말이죠. 전쟁은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곳곳을 지켜온 수많은 문화재도 폭격에 맞아 부서지거나 불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상원사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절을 불태워라! 적의 소굴이 될 수 있다! 네! 그때 한 늙은 스님이 군인들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이 법당을 불태우겠다면 나도 같이 태우시오. 스님, 어서 비키십시오. 이 절을 태워야만 합니다. 아니 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소. 스님은 군인들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지? 스님이 이렇게 완강하시니 어쩔 수 없지. 문짝만 떼어서 태우는 신용만 하자. 상원사를 홀로 지킨 이 늙은 스님은 방하남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문화유산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랍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희생되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남북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인구가 죽거나 다쳤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고 또 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으며 피난길에서 헤어지거나 휴전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 가족의 아픔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장, 발전소, 산업시설과 농업, 교통시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6.25 전쟁으로 인해 같은 민족 사이에 적대 감정과 불신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분단이 굳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